예, 안녕하십니까. 소음박사TV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똥테러 사건의 원인과 그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사건, 사고의 큰 어떤, 축을 차지하거나 어떤 큰 사건, 층간소음에서는 큰 어떤 사건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자체의 어떤 원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층간소음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당사자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또는 혹시나 이런 어떤 유사한 사례를 당하거나 이러한 어떤 경미한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 있는 어떤 곳에서는 좀 어떠한 형태로 좀 전개가 될지, 그럼 어떠한 형태로 조금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누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의 어떤 17년도부터 19년도, 2000년도 이렇게 우리가 와 가면서 이 민원 자체가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민원 자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악성 민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악성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층간소음에 1년 이상 어떤 피해를 봤다라는 건데, 1년 이상 본 사람들은 어떤 통상적으로 위아래층 상관없이 감정의 문제가 고리 한 80% 이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층간소음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 접점을 좀 잡으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자체도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지속성과 공동주택에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속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잘 짓더라도 층간소음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 지속성이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층간소음에 한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 부분 자체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위층 사람이 바뀌면 좋아질 것이야라 하더라도 바뀌어도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도저도 싫어서 위층으로 옮기더라도 아래층 소리가 들리고 옆집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 공동주택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람만의 가지고 있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본능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이 층간소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본인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본능적인 어떤 요소 때문에 이 층간소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피해를 당하신 사람들은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일반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은 폭행과 살인으로 넘어간다. 지금 여기서 이제 똥테러 사건이라는 것은 폭행과 살인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이 다음 사건이 꼭 폭행과 살인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넘어갈 정황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 입장에서도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아래층에서는 이 위층에서 이 정도 상황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든 예를 들면 폭행과 살인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상호간에 어떤 다툼이 있기 시작을 했다면은 위층에서 언제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언제 세면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식사를 하는지 어렴풋이 다 위층의 상황을 아래층에서는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었을 때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맷들을 깔거나 어떤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 층간소음을 해결한다라는 국면으로 바라보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크고 작은 상황과 더불어서 사건과 더불어서 특히 폭행과 살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층간소음이라는 부분 자체를 해결에 국한시켜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층간소음에서 이제 최근에 발생한 최근에 발생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그 실리는 어떤 부분들인데, 나도 미쳐가고 있다. 똥테러 사건에 터져나온 층간소음 고충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변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커뮤니티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한번 올려서 이 부분을 이제 기사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기사화가 이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게 기사화가 되지 않는 게 좋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차라리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묻혔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너무 극대화가 돼버리면은 상호 간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건 감정의 문제다라고 감정의 문제가 80%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는 감정 자체가 어디로 가버리게 되냐면 극도로 치달을 수가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더라도 윗집은 테러를 당했지만 아랫집에는 한 일이 아니다라고 완전 반대의 국면을 서로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아랫집에서도 저희 집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아랫집이 이사온 아내와 뭐 이런 형태로 어떤 그 말들이 쭉 이제 강조를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A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아래층에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층간소음에 시달리면서 신고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웃집에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절망의 시간으로 바뀌었다라든가 자살하고 싶다라든가 칼을 들고 올라가 이 살인의 충동인다. 자, 이 정도 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정도 됐다고 이분은 한 1년 이상의 어떤 층간소음이 가까워오거나 1년이 지난 어떤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위층은 똥테러를 당했다. 아래층은 제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냐? 자, 혹시나 이런 경우가 또 이런 어떤 이러한 사건에 직면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사건이 펼쳐졌을 때, 아니 위층에서는 내가 이런 아래층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당했다. 또는 아래층에서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상호가 서로가 맞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층간소음에서는 여러분 해결 국면을 잡으려면 어느 쪽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좋으냐면은 이 아랫집의 말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한 일이 아니다라면 한 일이 아닌 걸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 자체를 서로가 이야기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들끼리 이야기는 쉽지가 않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꼭 누구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면은 당사자들끼리 접근을 하되 이런 어떤 부분 똥테러를 당했다라는 어떤 이 부분 자체를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를 그냥 직접 아래층에다가 말을 한번 해주는 것도 좋다라는 거죠. 그럼 아래층에서는 한 것이 아니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더라도 설령 아래층 집에서 했더라도 이런 부분들 자체의 어떤 마음 자체가 쓰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 자체는 과연 이런 사건들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 가장 좋은 어떤 부분들 자체는 뭐냐면 이 아래층의 마음을 일단은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위층분들은 듣기 쉽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층간소음의 최대 피해는 아래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래층에서만 민원이 없으면 아마 예전처럼 편안하게 사실 수가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아래층의 말 자체, 행동 자체를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 위층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아래층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 몇십 배 더 크다라고 일단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말을 먼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요, 인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인정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일단은 조금 누그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2개월이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을 좀 지켜본다면은 감정이 누그러 떨어질 때 뭐냐면 이 매트라는 부분 자체는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서 이 집에서도 이제 매트는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 매트라는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매트 부분이 깔려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진이라든가 또는 어떤 아래층 사람을 위층에 불러서 뭘 해주셔야 되냐면 확인을 좀 시켜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함께 이 소리 자체를 들어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디에 과연 내가 매트를 깔고 난 다음에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상호가 서로 확인을 해서 가는 것이 좋다.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전초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를 잘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아래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 자체를 인정을 해주시고 말을 인정을 해주시고 안 했다면 안 했다라는 형태로 억울하실 줄은 몰라도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 대화 자체를 서서히 풀어 나가시는 것이 좋다. 왜냐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항상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나갔을 때는 정말 상호간에 대화가 되지 않고 서로가 그 골만 깊어지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씀을 또 교육을 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것이다.